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라면 끊으라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으시죠? 건강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라면 한 그릇이 주는 그 위안과 행복을 포기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밤늦게 출출할 때, 간단히 한 끼 때울 때 라면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라면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200, 300을 넘어가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약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정민호 어르신 68세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시세끼는 아니어도 하루에 한두 끼는 꼭 라면을 드셨어요. 아침에 간단히 라면 한 그릇, 저녁 늦게 야식으로 또 라면 한 그릇. 그렇게 몇 년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더랍니다. 급하게 병원에 오셨을 때 측정한 혈당이 무려 400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당 400이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정상 혈당이 100 전후인 걸 생각하면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라면만 드신 게 아니었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평소에 챙겨 드시던 음식들이 있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물에 타 드시던 것, 간식으로 즐기시던 것,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사 드시던 것들이요. 그런데 바로 그 음식들이 혈당을 더 끌어올리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70%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증상을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것들이 사실은 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딱 한 가지 채소를 라면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혈당이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라면도 즐기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면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채소 하나,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정민호 어르신처럼 혈당 걱정 없이 라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민호 어르신이 혈당 400에서 80으로 떨어뜨린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시금치를 라면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의사들이 당뇨 환자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채소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는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파리포산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포는 그 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문이 잠겨 있어서 손님이 집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서성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파리포산은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 속 단기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7만 명을 추적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병 위험이 14% 감소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채소를 먹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알파리포산 때문입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해주는 겁니다. 정민호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시금치 한 줌이 뭐가 대수냐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런데 라면 끓일 때 시금치 한 줌만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청경채, 양배추, 숙주나물을 라면에 함께 넣으십시오. 이 3가지는 제가 라면 단짝 채소 3인방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청경채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라면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높은 나트륨 때문이죠. 그런데 청경채의 베타카로틴이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면 국물의 자극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라면면에서 나오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당이 천천히 흡수되면 혈당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숙주나물은 칼로리가 아주 낮으면서도 부피가 큽니다. 라면 한 그릇에 숙주나물을 한 줌 넣으면 면의 양을 줄여도 배가 부릅니다. 이걸 착시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어들지만 눈으로 보기엔 그릇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만족감이 큰 거죠. 세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실론 계피, 강황, 이 세 가지를 혈당 방어한 숟갈로 활용하십시오. 올리브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당뇨약 위고비 들어보셨죠? GLP-1이라는 호르몬을 늘려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약입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 바로 이 GLP-1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천연 위고비인 셈이죠. 라면 국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장내 L세포라는 곳이 자극을 받아서 GLP-1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더 잘 분비하게 됩니다. 단 꼭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합니다. 산도 0.8% 미만인 최상급 제품을 고르셔야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효과가 큽니다. 실론 계피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중국산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실론 계피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라면 국물에 실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은은한 향도 좋고 혈당도 잡아줍니다. 강황은 커큐민 성분이 만성염증을 낮춰줍니다. 당뇨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몸에 염증이 계속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강황이 그 염증을 뿌리부터 잡아주는 겁니다. 네 번째,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드십시오. 과일 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약이 되는 과일입니다. 그 대표가 토마토와 블루베리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혈관 합병증인데 토마토가 그걸 예방해줍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당 함량이 아주 낮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베타세포가 뭐냐면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이 공장이 망가집니다. 블루베리는 그 공장을 지켜주는 경비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이 네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끓일 때 시금치 한 줌, 청경채와 숙주나물 한 줌, 올리브유 한 스푼, 그리고 간식으로 토마토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이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그런데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꼭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절반밖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걸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쁜 걸 끊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정민호 어르신이 혈당 400까지 올라갔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것들이 사실은 독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꿀은 혈당이 높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꿀의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당황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꿀은 분명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 특히 혈당이 200 이상으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단순당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이미 150, 200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매일 아침 꿀물을 드신다면 이건 공복 혈당을 더 끌어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설탕은 그래도 분해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꿀은 이미 분해된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를 쌩하고 달려서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높은 혈당이 180, 200까지 더 치솟습니다. 정민호 어르신도 매일 아침 꿀물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제 영상도 보셨고 보약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의 혈당이 이미 300이 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미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혈당이 150 이상이시라면 꿀은 일단 멈추세요. 혈당이 안정되고 100 전후로 유지되기 시작하면 그때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큰 스푼으로 떠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듬뿍 넣어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꿀을 끄는 게 아니라 혈당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겁니다. 정민호 어르신도 꿀을 완전히 끄는 건 아닙니다. 혈당이 떨어진 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아주 소량만 드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복 혈당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옥수수, 감자, 고구마를 채소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를 건강한 채소로 생각하십니다. 특히 고구마는 변비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해서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채소가 아닙니다. 밥과 똑같은 주식입니다.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60에서 70입니다. 감자는 80에서 90입니다. 군고구마는 80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80에서 90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구마 한 개를 드시는 건 밥 한 공기를 더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옥수수 한 개를 드시는 건 빵 한 조각을 더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음 놓고 드시면 혈당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특히 찐 옥수수, 군고구마, 감자튀김은 최악입니다. 열을 가하면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당으로 더 빨리 전환됩니다. 정민호 어르신도 오후 간식으로 매일 군고구마 한 개씩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던 거죠. 그걸 끊고 나서 식후 혈당이 50이나 떨어졌습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밥을 줄이세요. 고구마 반 개를 드셨으면 밥을 반 공기 덜 드셔야 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아예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홍시, 망고, 파인애플, 말린 과일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도 등급이 있다고 파트 2에서 말씀드렸죠. S등급이 토마토와 블루베리라면 C등급이 바로 이 과일들입니다. C등급은 당뇨 환자에게는 금지 과일입니다. 홍시는 당 농축의 끝판왕입니다. 감이 익으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당만 남습니다. 홍시 하나의 당 함량은 사과 2개와 맞먹습니다. 그걸 한 입에 쭉쭉 넘기면 혈당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망고와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은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더운 지역에서 자란 과일은 당을 많이 축적합니다. 그래서 맛은 달콤하고 좋지만 당뇨 환자의 혈당에는 폭탄과 같습니다. 말린 과일은 더 심각합니다. 건포도, 건자두, 건살구 이런 거 건강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사탕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분이 다 날아가고 당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건포도 한 줌이 포도 한 송이의 당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니 허무하다고요. 꿀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군고구마로 출출함을 달래고 저녁엔 후식으로 홍시 하나씩 드셨대요. 건강식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끊은 뒤부터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걸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걸 빼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천연이라고 자연식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당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꾸로 식사법을 하십시오. 라면을 드실 때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라면 그릇을 앞에 놓고 후루룩 면부터 먹기 시작하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면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게 빈속에 바로 들어가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라면을 끓일 때 시금치, 청경채, 숙주나물을 넣으시죠? 그 채소를 먼저 건져서 드십시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위장에 식이섬유가 깔립니다. 이게 완충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넣는 분들 많으시죠? 그 계란을 면보다 먼저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마지막으로 면을 드세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라면 조리 비법을 활용하십시오. 라면 면을 끓인 후에 찬물에 한 번 헹구세요. 왜 그럴까요? 전분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익은 전분을 찬물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전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잘 소화 못하는 전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죠. 면을 삶고 나서 찬물에 헹군 다음 다시 뜨거운 국물에 넣으세요. 맛도 쫄깃하고 혈당도 잡히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 꼭 넣으세요. 파트 2에서 말씀드린 GLP-1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천연 위고비입니다. 국물이 기름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입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세 번째,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드십시오. 이건 황금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증가합니다. 아침에 토마토 반 개를 썰어서 올리브유 한 티스푼만 뿌려 드세요. 소금 살짝 뿌려도 좋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혈당 관리 아침 식사입니다. 또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올리브유 반 스푼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요거트에 꿀은 넣지 마세요. 파트 3에서 말씀드렸죠. 꿀은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라면을 일주일에 몇 번까지 먹어도 되나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신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괜찮습니다. 시금치와 채소를 넣고 올리브유 한 스푼 넣고 거꾸로 식사법으로 드시고 면을 찬물에 헹궈서 드신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냥 라면만 끓여서 후루룩 드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많습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질문 2. 올리브유는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셔야 합니다.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요. 그리고 산도를 확인하세요. 산도 0.8% 미만이어야 최상급입니다. 가능하면 0.3% 이하 제품을 고르시면 더 좋습니다. 색깔은 진한 녹색이나 황금색이 좋고 향을 맡았을 때 풀 냄새, 올리브 향이 진하게 나야 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싸구려 올리브유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질문 셋. 식후 운동은 정확히 언제 해야 하나요?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그 피크가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15분 후부터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앞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액 속 당을 쏙쏙 빨아들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근육입니다. 섭취한 당의 70%가 근육에서 소비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허벅지에서 처리됩니다. 제2의 췌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민호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공개합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토마토 반 개에 올리브유 한 티스푼 뿌려서 드십니다. 그 다음 산책 20분, 점심 12시 라면을 끓입니다. 시금치 한 줌, 청경채 한 줌, 계란 하나 넣습니다. 면은 찬물에 헹굽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넣습니다. 채소 먼저 먹고 계란 먹고 면 먹습니다. 식후 15분 후 동네 한 바퀴 걷습니다. 저녁 6시 밥 반 공기에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먹습니다. 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먹습니다. 식후 20분 후 산책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것 없죠?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을 하셨더니 혈당이 400에서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끼리 서로 격려해 주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을 되찾는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라면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시금치, 청경채, 양배추, 숙주나물을 넣으세요. 올리브유 한 스푼이 천연 당뇨약입니다. 그리고 꿀, 고구마, 홍시는 오늘부터 끊으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고 식후 15분에 걸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혈당 400으로 쓰러질 뻔했던 분이 지금은 혈당 80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었고 라면도 즐기면서 사십니다. 제가 어르신을 마지막으로 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혈당 수치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약을 줄인 게 아니라 희망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당뇨가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 제가 당뇨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값비싼 보약이나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시금치 한 줌, 올리브유 한 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라면 끓이실 때 시금치 한 줌만 넣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혈당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2주 후에 달라진 수치를 보실 겁니다. 한 달 후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후엔 정민호 어르신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실 겁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췌장이 다시 힘을 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걸 실천하신다면 당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끝내지 마시고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